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저는 2024년 졸업생입니다. 사회에 나가 보니 제 학사 학위가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의 압박이 제 예전의 자부심을 조금씩 부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2분이 초과했습니다. 학교에서는 2분 늦으면 선생님이 너그럽게 받아주실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2분 늦으면 누가 너그럽게 받아줄까요? 중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졸업장이 예전만큼 가치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 장의 대학 졸업장이 안정된 직장과 좋은 대우를 의미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1999년 중국 대학이 대규모로 입학 정원을 확대한 이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매년 졸업하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내적 경쟁이 심화하였고 대학 졸업 후 실업은 이제 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중공 당국은 대학 졸업생들에게 공장에서 나사 조이고 배달하며 택시를 운전하고 가사 도우미나 청소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졸업장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졸업장이 평가절하되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배달료는 몇 명이나 될까요? 보도에 따르면 그 수는 8,4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여러 유럽 국가의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이 배달원 중에는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이미 30%를 넘었고 메이투안 등에서는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진 졸업생도 10몇만 명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투자하며 이를 통해 자녀가 운명을 바꾸고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졸업 후 많은 사람이 취업하지 못해 결국 배달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배달원은 유명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는 졸업장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돈을 벌어야 해서죠. 요즘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학위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천진대학을 졸업했어요. 전공은 물리학입니다. 수제네요. 뭐 그렇죠. 그냥 대학 졸업생일 뿐이에요. 211 대학인가요? 985 대학인가요? 985 대학이에요. 저는 신입생 입학 최저 점수 총점 기준보다 2점 더 높은 607점을 받았어요. 우리 배달팀에는 학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학위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요. 힘들죠? 아침 8시부터 밤 11시 아니면 12시까지 일해요. 하나는 학력과 머리로 사회에서 일하고 우리는 그저 이 힘든 노동으로 사회에서 일하는 거예요. 배달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 배달원은 팔이 탔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이분은 한 달 동안 배달을 한 대학생인데 여러분 이 손 좀 보세요. 이 색 차이 마음이 아프네요. 돈은 벌지도 못했는데 고생만 했어요. 여러분 배달하러 계속 올래요? 돈은 못 벌고 이 모양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인데 아직도 주문을 기다리나요? 네네. 보통 밤에 몇 시까지 일하나요? 새벽 2시까지 합니다. 매일 이렇게 하나요? 네, 매일 이렇게 해요. 아침 9시에 나와서 밤까지요. 올해 몇 살이에요? 저는 올해 21살이에요. 영영년대 출생인가요? 네, 맞아요. 그럼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나요? 한 6개월 됐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막 나왔어요. 전공은 컴퓨터였는데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일단 돈 벌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보통 몇 건 정도 배달하나요? 지금은 비수기라서 많아야 40여 건 정도밖에 못해요. 수입은 아침부터 시작하면 하루에 200위안 정도 벌 수 있어요. 주말이나 비 오는 날은 조금 더 잘 돼요. 아침부터 나가면 하루 동안 식사할 시간이 있나요? 식사는 보통 오후 3시, 4시쯤에 먹어요. 저녁은 퇴근하고 새벽에 먹고요.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됐는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점점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돈을 벌려면 당연히 힘들죠. 다 힘든 거죠. 우리 집은 시골이에요. 아버지는 외지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병이 나셔서 일을 못 하세요. 매일 집에만 계세요. 동생도 있어요. 동생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버지가 혼자 일을 하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가족을 다 돌보려면 힘들죠. 아버지는 1년에 설날 때만 집에 오세요. 저는 드디어 졸업해서 일단 돈이라도 좀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 자신을 돌보면서 또 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더 벌고 싶어요. 아직 다른 직장은 찾지 못했으나 일단 이 일을 찾았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일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젊은 졸업생은 매일 17시간씩 일하고 매달 6천에서 7천 위안 밖에 벌지 못하지만 그는 여전히 배달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르바이트 하는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 네티즌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졸업 후 남자는 배달 일을 하고 여자는 1인 방송을 합니다. 지금 농촌 젊은이들은 값싼 농민 노동자 신세는 벗어났지만 더 값싼 농민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으로 학업을 마친 뒤 결국 하나의 체면 있는 직업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이 대학에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학 교수나 학교 주변 상인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대학 주변 식당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였나요? 최근 중국 여러 지역에서 올해 3분기 경제 데이터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상해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GDP 총액이 전국에서 11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영상에서 상해 채용 박람회에 갔는데 어떤 기업이 월급 800위안을 제시했다고 말하며 지금 각 분야가 너무 심하게 내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업자들은 당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순진함이 무너졌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네티즌이 상해에서 2025년 가을 캠퍼스 채용 박람회에 참가했는데 이 학사 졸업생은 상해에서 월급 8천 위안에서 1만 위안의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재무 인턴을 모집하는데 요구하는 학력은 학사이고 월급은 800위안에서 1499위안으로 제시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4년 상해에서 월급 800위안짜리 일자리가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단순히 차를 따라주고 물을 따르는 일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모집하는 자바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의 월급도 역시 800위안에서 1499위안으로 1500위안도 아까워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학사 졸업생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연히도 같은 날 한 대형 국유 기업이 모집을 했는데 연구생의 1급은 180위안, 학사 졸업생은 160위안, 전문대 졸업생은 140위안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러한 급여 수준을 보고 인생에 대한 희망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오랜 시간 공부해서 얻은 학위가 이제는 그저 자루 하나를 살 수 있을 뿐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처럼 낮은 임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당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라는 말이 점점 더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티즌 왕씨는 자신의 대학 동료를 회사에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사 조이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제 대학 동창을 공장에 데려가 나사 조이는 일을 찾아주려고 하는 날이에요. 가서 이 공장들의 대우가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이곳은 첫 번째 공장입니다. 사장님과 간단히 대화한 후 대우는 시간당 17위안이고 주간과 야간 근무를 번갈아 하는데 한 주에 한 번씩 교대한다고 하네요. 이 교대 근무 시간은 진짜 말 그대로 소처럼 일을 해야 할 정도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후 몇 개의 다른 공장도 알아봤는데 대우는 기본적으로 시간당 17위안에서 18위안 정도였고 주간 근무만 하는 공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학사 졸업생인데 이는 우리 학교에 먹칠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리를 가득 채운 공장 중에서 생존할 곳을 찾는 것도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찾아봤지만 우리는 자세는 이미 낮출대로 낮추었고 임금에 대해 과도한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주간 근무만 해도 된다는 공장은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공장에서는 우리가 학사 졸업생이라고 말했더니 사장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거절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네요. 댓글란에 한 네티즌이 자신의 경험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학사 졸업생이며 공장에서 일한 지 6일째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공장에는 10명 중 4명이나 5명이 전문대 또는 학사 졸업생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상해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달 급여에서 5대 보험과 주택 공제금을 뺀 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5천 위안 조금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해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한탄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2급 대학을 졸업한 후 상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달 실질적인 급여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 급여 수준을 보시고 상해에 계속 있을지 말지 고민해 보세요. 저는 올해 25살이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연인도 없고 저축도 없습니다. 올해가 상해에서 일한 지 2년째입니다. 제 주업은 상해 한 가구회사에서 인터넷 운영을 맡고 있으며 매달 고정급여는 6,000위안입니다. 주말에 이틀 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며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숙소 제공과 매일 15위안의 식비 보조가 있습니다. 매달 20일에 급여가 지급되며 어제는 지난달 급여를 받았고 5대 보험과 주택 공제금을 빼고 실제로 손에 쥔 돈은 5,152위안입니다. 여러분, 이 급여 수준이 상해에서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 여성은 대학 다닐 때 어머니가 매달 주는 생활비가 너무 적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일을 찾지 못했어요. 집세도 곧 만기가 되고 이제 거의 식량이 떨어질 지경이에요. 휴대전화 잔액은 100위안도 안 남았어요. 대학 다닐 때는 엄마가 매달 주는 1,500위안의 생활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엄마에게 1,000위안이라도 보내는 게 이렇게나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또 세 군데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이번에는 면접을 잘 보고 싶어요. 이전에 면접을 본 회사들은 제 경력이 부족하다고 하거나 키가 작다고 하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했어요. 정말 제가 직업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를 먹여 살리고 재울 수 있는 일이라면 급여가 낮아도 괜찮아요. 지금 저는 버스 정류장에 와 있어요. 제발 면접을 잘 보길 바래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11월 13일 가정서비스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심화하는 의견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성에서는 가사 전문 학과를 추가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대학 졸업생들을 가사 산업에 유입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이 졸업장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대학 졸업생들이 청소와 같은 저급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은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과 교육 자원의 잘못된 배분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앞으로 대학 졸업생들이 이모와 아주머니들의 가사 시장을 빼앗을 것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틱톡 블로그 강씨가 지난 11월 19일 공개한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웃겨 죽겠어요. 1222만 명의 졸업생들을 위해 여러 부처가 공동 발표한 내용에는 적극적으로 대학 졸업생들을 가사산업에 유입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의 유치원, 6년의 초등학교, 3년의 중학교, 3년의 고등학교, 4년의 대학, 19년 동안 배운 지식, 수학, 과학, 화학을 잘 알고 중국어와 영어도 할 줄 알고 역사와 지리, 생물, 정치도 조금씩 아는 대학 졸업생들을 공장에서 나사 조이는 일을 시키고 배달 일을 시키고 택시 서비스를 하라고 권장했죠.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요. 경동가사 서비스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남자 보모, 여자 청소부라니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17,0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으며 3,700명이 넘는 사람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은 당국의 새로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복건성 네티즌 진진양은 다음 단계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농촌에서 농사를 짓게 하겠군요 라고 조롱하고 상해 네티즌 낙철자부는 딸의 교육 투자 본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며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중학교 3학년 딸의 보충 수업비가 이미 30만 위안을 넘었다며 졸업 후 무엇을 해야 그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운남 네티즌 수재병은 더 비꼬며 청소 아줌마가 힘들게 딸을 대학에 보냈는데 졸업 후 딸이 결국 엄마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됐다며 정부를 조롱했습니다. 중공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의견에 따르면 당국은 성마다 최소한 1개의 고수준 직업교육 가사 전문학과를 설립하라고 요구하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30만 명의 가사 서비스 종사자를 양성하고 3만 명에 이르는 가사 교육 교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웨이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면 광동의 한 네티즌은 가사 서비스에서 가장 큰 수요는 청소, 즉 위생관리입니다. 이 일은 이름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상 고된 육체 노동이에요. 여름에는 속옷까지 땀으로 젖고 고객의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하죠. 광주를 예로 들면 하루에 2건 8시간씩 일하고 한 달 내내 쉬지 않으면 손에 쥐는 돈은 최대 7,000위안 정도예요. 이건 소나 말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광동의 네티즌 슈퍼블랙 111은 51개의 가사 서비스 업체가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이 수만 위안, 수십만 위안의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부기구 중국노동관찰의 창립자 이강은 중국에서 가사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보통 중산층 가정인데 중국 경제가 하강하면서 중산층의 소비도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가사 서비스 시장은 위축될 수 있고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사 청소 산업은 중산층이 고용해야 하는 산업이지만 실제로 중산층은 끊임없이 내적 경쟁을 하고 있고 그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릅니다. 즉 청소일이 어떻게 시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가 이걸 장려하면서 그 책임을 대학 졸업생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정부와 당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생들이 고상한 꿈을 꾸면서 취업의 기회가 많은데도 이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식의 홍보를 깔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